안녕하십니까?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오늘은 이유형하고 용유형, 도와주는 사람하고 안전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유형은 도와주는 사람, 가슴형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 그리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와줌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수치심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따뜻함과 사랑을 유지 관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성이 이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죠. 반해서 육류형은 그러니까 머리형입니다. 머리형이고 머리형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왜 머리를 사용하느냐? 두렵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에 머리를 작동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육류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집착을 하죠. 안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근심 걱정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전에 대한 도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근심 걱정은 확신을 필요로 하는데 확신이 들으면 이제 안전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약간 상황을 좀 살펴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두 형을 이해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이 유형하고 이 육유형을 혼동을 하거나 아니면 구별을 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게 되는 그런 지점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비슷하죠. 애니어그램 이론에서는 그것을 그림자 유형이라고 합니다. 화살표가 닿지 않는 그러한 유형과의 관계를 그림자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쳤을 때 자기의 모습과 또 그 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니까 그만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의 이해는 머리형과 가슴형의 조합, 그리고 비슷한 이미지의 그림자 유형, 이런 부분이 이제 서로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를 만들어 가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커플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커플은 어디서 서로에게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매력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하고 육유형이 먼저 만났을 때 도와주는 사람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는 보통은 이제 당연하게도 이 유형이 먼저 육유형에게 다가감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접촉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육유형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서 안전 지점이 어딘지를 좀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사람의 어떤 도와줌, 그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육령이 볼 때는 자기가 그 불안 요소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의 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육령을 딱 보게 되면 육령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이 유형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럼 무엇을 도와주겠습니까? 육령이 필요로 하는 거. 육령이 필요한 것은 안전이니까. 안전을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먼저 자기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외향형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먼저 다가서는데 이 육유형을 보니까 육유형이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지 못한다든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감을 보여주게 되면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견해가 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이제 다가서게 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편안한 것이죠. 육류형은요, 수비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고 나서 수습을 하는 전진 공격 스타일이 아니라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받아치거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유인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경기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수비형인 거죠.
그러니까 공격형하고 수비형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유형이 안전한 사람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공격은 따뜻한 공격입니다. 따뜻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육류형을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공격이 되기 때문에 이 유형의 따뜻함을 무기로 한 그의 공격 앞에 안전이 담보가 된다면 육류형은 많은 신뢰를 이 유형한테 이제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되겠죠. 이분이 굉장히 따뜻하시고 그리고 나의 불안 요소를 알아서 잘 커버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육류형은 땡큐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지금 나타났어?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편안할 때는 육류형도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떤 환경적으로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스트레스 요인으로 그런 불안 요소가 이제 감지가 되게 되면 그것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쉽게 그거를 풀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따뜻한 미소로 다가온 그 이유영의 적극적인 어떤 해결 방법, 그런 것이 굉장히 고맙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너는 이런 불안 요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보도 알려주거나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면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한번 안심하고 한번 도전을 해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비무환이 돼서 돌발 상황도 등이 막아낼 수가 있어. 이런 메시지는 육룡한테 굉장히 그 친근감을 주고 그리고 굉장히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유영의 다가옴이 고맙고 다가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뢰를 보내게 되고 애정이 싹트게 되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원하는 육류형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형과 만나서 이제 불꽃을 튀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어떠한 그 요인, 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류형은 이 유형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성과를 보여줍니다. 신뢰로 보답을 하는 거죠. 그래, 네가 도와주는 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 몰라. 이것만으로도 이 유형한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걸 고마워한다. 그거는 이 유형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거든요. 도와줬더니 감사하더라고. 도와줬더니 위험 요소가 사라지고 도와줬더니 신뢰가 생기고 나를 믿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서로 불안과 도움이라고 하는 두 매개가 만나서 서로 신뢰와 존경 그리고 애정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이제 형성이 되게 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서로 애정을 이렇게 즐겁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커플이 어떤 때 갈등을 느끼는지 그 갈등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육룡의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이 도와주는 건데 그 도와줘서 관계가 좋아졌는데 그런데 어느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늘 좋은 패턴은 아닐 거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의심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육룡은 의심을 추적합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닌가 봐. 이제 이렇게 이제 의심의 단초를 던집니다. 그러면 유형이 이제 반발을 하겠죠. 내가 도와준 것은 너를 위해서 선의로 한 건데 그것이 무슨 거기에 대고 의심을 하고 나를 못 믿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 표면화 되게 되는 거죠. 조금 우스운 얘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령은 칭찬, 승인, 그리고 도와주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 오는 어떠한 선물
이런 것조차도 편치 않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도움을 주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선물을 주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칭찬을 하지? 이제 보통 다른 유형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6유형의 이 안전의 그물에 딱 걸리게 되면 그것이 다 의심의 요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 그물을 통과하게 되면 신뢰가 생기지만 그 그물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의심을 하기 때문에 관계는 스톱. 그리고 더 이상의 진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제 답답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나를 못 믿고 그래?' 이래서 인제 '왜 나를 못 믿느냐. 믿을 수 있게 해 줘야지 믿지.' 이게 물밑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속마음으로는 '왜 나를 못 믿어? 믿게 해 줘야 믿지.' 이 두 대상의 인제 싸움이 시작되면 그것이 인제 표면으로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갈등 양상을 띠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기를 원하는 육류형과, 도와주면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그냥 기쁘게 받아주고, 그리고 뭐 그 이상 또 다른 뭐 그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융 이유형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무리한 관계가 일어나게 이제 되는 거죠. 육류형이 뭐라고 하면 명확한 걸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나 명확한 걸 원해." 이런 얘기를 못 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아직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됐고, 그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명확하게 뭐냐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 행동에 뭐 꼭 말로 안 해도 행동이 좀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만남의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평소에 했던 친밀한 것들이 줄어든다든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눈치 빠른 2 번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캐묻기 시작하면 점점 달팽이가 이게 속으로 숨듯이 숨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왜 도와주나 나를?' 한 번 도와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와주는 어떤 행동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내가 뭐 도와준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육령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계기 때문에 부닥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인제 계속 위험 요소를 추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위험 요소를 추적하다 보면은 이제 그 불신이 좀 싹트게 되고 관계가 좀 서먹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도와주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매력 포인트로 만났던 그 매력의 갈등 때문에 상실이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처음 어떻게 해서 매력이 느껴지게 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와줬어요.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 게 또 기뻤어요. 그러니까 더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인제 어떤 애정이 싹트고 관계가 무르익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무엇인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이제 육룡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냉각되고, 그리고 관계가 후퇴하기 시작하고 그 갈등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육령이 그렇게 의심하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아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인제 참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인내가 한계에 이르게 되고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형이 감정의 어떤 선이 굉장히 그 가슴형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반면에 육령은 이 머리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그 풍부한 이 유형과 이 차분한 육령이 그런 서로 믿지 못하는 갈등의 관계에서는 이게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 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이 커플의 숙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상담을 온 나이가 지긋하신 부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육류형이고 아내가 이유형이었습니다. 예, 딸이 둘이었었는데 큰 딸을 이제 출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작은 딸을 이제 작은 딸과 함께 셋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예, 서로 이제 불신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상담소를 오게 된 거죠. 예, 불신의 요인은 이제 그 자기의 인생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어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령인 남편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손실을 적게 보는 쪽으로 이제 재테크 전략을 세운 거죠. 반면에 이유형인 아내는 그렇게 해서 그 쥐꼬리만한 이자를 가지고 살기에는 우리 미래가 불안하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되는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것에 거의 그 한 80~90% 이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알아보고 또 아는 사람들 인맥도 동원하고, 또 이유형이 또 이게 오지랖이 넓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그런데 남편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 미래가 너무나도, 이자도 지금 몇 푼 되지도 않고 너무나 불안하니까 이거 우리도 대세 상승에 이게 올라타야 된다. 부동산과 주식을 하자. 현금만 가지고 있어봐야 현금은 그냥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제 평생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했고 퇴직을 했었던 남편은 이제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곧 불행한 노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진지함이 좀 지나친 거예요. 신중함이 너무 지나쳐서 도저히 뭐 움직이지 않고 이제 그대로 쌓아놓고 고민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고 뭐 조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벌써 누구는 뭐 집을 샀는데 몇 억이 올랐는 둥, 뭐 누구는 뭐 삼성전자 샀는데 뭐 대박이 났다는 둥, 뭐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또 자기는 나름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때 내가 하자 그랬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표면상의 이유일 뿐, 이와 비슷한 일들을 이제 많이 겪으면서 살아와서 서로 상호 불신이 심해진 그런 상태였죠. 6번이 남편이 봤을 때는 과거에 한 10년 전에도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더 못 믿는 거죠. 이 여자한테 돈을 맡겨놨다간 노후에 쪽박 차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남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3자인 상담사가 느끼는 얘기는 뭐냐면 좀 과대포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까지 아니잖아요. 뭐 길거리에 나앉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이제 그 자기의 불안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식 교육 못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 너무 답답하다. 꼼생 꼼 뭐 뭐라 그래요? 그걸 뭐 꼼생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제 앞에서 서로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양쪽의 사람이니까 아내와 남편이 합의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투자 시대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 금리가 너무 작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한 것도 커버를 해 줘야죠. 그리고 실제로 뭐 아무리 뭐 부동산 값이 올라가다 오늘 폭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식시장도 폭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리스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조합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데, 이제 오래 사신 부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합리성이 결여될 때가 많고 서로를 비난할 때가 이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런 부분을 좀 잘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을 잘 조합을 했는데,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2 번하고 6번 커플이 바로 요 문제 가지고 항상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둘이 또 굉장히 달콤한 사랑을 속삭일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먼저 용용이 의심을 좀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사귀는 과정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미 신뢰가 깊어진 상태와
그다음에 이제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하는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의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마냥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전하기만 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으나 우리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굶어 죽지 않는 거는 정말 기본이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으로서 존엄성도 지키고 또 자기 삶의 행복 증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거든요. 무조건 의심하는 그런 것을 걷어버리고, 과거에 혹시 그렇게 했다가 뭐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 누구도 100% 성공하면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과도한 의심, 그리고 과도한 위험 추적,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게 무섭냐, 아니면 비행기 타다가 죽을까 봐 무섭냐, 길거리에 가다가 뭐 누가 던진 돌에 맞아서 왜 죽는 게 무서우냐. 길거리에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길에 가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비행기를 한 번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서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길에 가다가 돌 맞을 것까지 걱정을 해서는 길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더 안전한 비행기도 못 타잖아요. 실제로 6번이 비행기를 못 탄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6번 유형한테 이 믿는다는 게 굉장한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 용기를 내서 투자도 결정하고, 그리고 사랑도 결정하고, 그래서 이 결정하는 결정력을 높이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유형도 이 감정의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할 수 있겠느냐 결정을, 그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을 좀 얘기를 해주고, 본인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그러면 6번 유형은 약속한 그날까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6유형은 자기가 선제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었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트너가 그것을 공감했다라고 하는 자기 성취감이 있고, 6유형은 자기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파트너가 행동해 주었는데 그것을 후차적으로 자신이 결정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결정력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게 되겠죠. 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반항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곳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6유형이 갑자기 거칠어지거나 반항적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안전함이 약간 훼손되더라도 큰 틀에서의 안전함이 담보된다면 그 일을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6유형이 필요하고, 2유형은 선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거나 하지 말고, 파트너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시간을 주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력을 도와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움을 파트너에게 주는 겁니다. 내 스타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는 맞춤 스타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두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맞추면 정말 나이스한 그런 커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작은 팁을 몇 가지 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자, 6유형하고 2유형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뭐냐면 2유형에 대한 애정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육룡이 좀 의심을 한다고 느껴서 기분 나빠서 아유 내가 너 사랑 안 해. 아유 답답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너 사랑해. 라고 말을 해도 육룡이 그렇게 쉽게 믿지는 않아요. 육룡이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나도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는다고 하고 정말 그게 진짜야? 라고 물어봐도 미소 띈 얼굴로 계속해서 해 줘야 된다. 거듭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라. 육룡의 의심은 확신을 갖기 위한 것이니까 왜 의심하느냐고 야단치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확신을 주세요. 그 확신을 주는 얘기는 의심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하나는 육룡이 이제 숨겨진 의도를 궁금해해요. 명명백백하게 쫙 밝히지를 않고, 그리고 뭔가 이게 석연치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분명하게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면 더 좋습니다. 칭찬을 하면 그냥 두리뭉실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정말로 당신은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원인과 그 칭찬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랑해. 좋아해. 뭐 잘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굉장히 그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당신은 내가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잘해 주는데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정말,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스킬이 육룡한테는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영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뭐냐면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하고 육룡이 좀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머리형하고 이렇게 그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가서는 이유형이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속은 좀 달라요. 그 뭐냐면 이 유형은 이렇게 경계가 아니 육룡은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여길 넘어가질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요까지 딱 요만큼 도와주는 것을 계획했다면 딱 거기까지. 근데 이 유형은 딱 요까지 도와줘야 돼. 더 이상 넘어가면 뭐 내가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지 뭐 이건 아니야. 이렇게 정해 놨다가도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또 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를 지키는 게 이 유형한테는 필요합니다. 흘러 넘침은 모자람만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경계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연히 개인의 영역이 있어요. 그걸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에 맞춰서 내가 참을 때는 참아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유형이 갑자기 전투 모드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놀라지 마세요. 늘 친절하고 따뜻하고 도와주는 것만 잘했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찝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도 화날 때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고 미소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화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선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녹여주는 기술은 파트너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서. 그럼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공감해 주면 이 유형은 정말 눈 녹듯이 그 감정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꽁 하고 있거나 그러지를 않고. 그래서 갑자기 전투 모드로 변한다고 해서 이 유형의 파트너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는 거니까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배려를 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정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니면 "내 심정이 이래서 이랬다."고 설명해 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 가지 팁을 설명을 해 드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 유형하고 7 유형 거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개발한 여러 가지 교육 도구들이 있어요. 그 교육 도구들을 중간중간에 하나씩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당장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어떨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